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70년 지속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북에 무력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남한 방문 얘기까지 나오면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미 두 정상회담은 원칙적 수준으로 진전된 것이 없다, 알맹이가 없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 문제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정치부 이성휘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이게 얼마 만에 만난 거죠? 지난번 6월 30일 판문점 회동 이후니까 3개월 만에 만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이 정상회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우선 정상회담 내용부터 좀 살펴보죠. 예, 한미 정상은 현지 시간 23일 오후 미국 뉴욕에서 만났습니다. 북한과 70년 방금 말씀하셨지만 70년간 지속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무력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의 최근 비핵화 대화 재개 의지를 높게 평가하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결단할 경우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예. 또 그 외로 한미 간 흔들림 없고 굳건한 동맹 관계도 재확인했습니다. 지금 싱가포르 회담 합의를 기초로 협상한다. 이 회담 브리핑 중에 이런 얘기가 고재인 대변인, 고민정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어제 브리핑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싱가포르 회담 이건 상당히 좀 기념비적이고 성공적인 회담이었다. 그렇지만 이것을 언급한 그 의미는 뭘까요? 예,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6월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역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이 정상회담을 했었습니다. 당시 양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6.25 전쟁 전사자 송환 등 4개항을 합의했고 예. 그거를 바탕으로 실무 협상을 해서 올해 2월이죠. 하노이에서 그거를 좀 더 전진시키려고 했지만 미국의 빅딜과 북한의 스몰딜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무산됐습니다.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한미 정상이 이거 합의했던 거는 하노이의 실패를 좀 반복하지 말자. 싱가포르 정신으로 다시 결과를 만들어 보자.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죄송합니다. 이 얘기는 조금 준비가 되지는 않은 질문인데 당시 하노이 회담 때는 볼턴 우발적으로 막 나와서 좀 분위기가 경직되기도 하고 다시 말해서 볼턴의 리스크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또 당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을 받고 있는 특검에 대한 또 이슈가 있어서 회담에 집중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볼턴이 지금 빠진 상황에서 오라이언이라는 협상 전문 변호사가 다시 이제 들어와 있죠. 그렇다면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방금 언급하셨지만 볼턴이 빠졌습니다. 볼턴이 북한이 냉혈한 흡혈귀라고 비난하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까? 예, 예전에 그런 적도 있었고 예. 상당한 대북 강경파로 그 사람이 협상에 끼면은 판이 깨진다. 일단은 무조건 북한 보고 비핵화를 압박을 한 다음에 비핵화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그때 우리가 제재 완화를 해주고 정상화도 해주겠다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그 사람이 끼는 거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볼턴을 해임했다는 것은 물론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간의 갈등선이 많이 있긴 있었지만 예. 북미 재협상이 시작하기 전에 뺐다는 거는 결국 협상에 의지가 있다라는 그런 신호를 북한에 보여준 거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문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이 볼턴이 주장을 했던 것이 리비아식 처리 아니었습니까? 물론 트위터긴 하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리비아식은 아니다라는 해명도 했었고 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담에서는 리비아식은 아니다. 다른 북핵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왔죠. 예,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실무 협상이 곧 시작될 건데 미리 그거를 공개하는 거는 일단 북한 쪽에 새로운 방법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주는 거는 가능하지만 예. 자세하게 이것 하겠다 미리 말해버리는 거는 자신의 카드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실수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리비아와 이렇게
대비를 해서 나름 성공했던 그런 핵 대응, 미국의 핵 대응 그런 모델이 뭐가 있습니까? 그 굳이 찾으려면 우크라이나 모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그때 그 소련이 무너지면서 소련의 핵이 그냥 그 핵기지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 어떤 식으로 했냐면 핵 반출을 그 서방 국가들이 사가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예. 핵 미사일을 사가고 그에 상응하는 그 현물을 우크라이나에 던져줬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있었고, 리비아 같은 경우는 리비아가 미국과의 관계를 좋게 하려고 다 따랐는데 결과적으로 그 리비아의 그때 카다피인가요? 그 카다피가 결국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예. 북한은 그런 전철을 따르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린 제재 하나보다 그 체제 안전을 좀 더 해달라.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북한은. 예. 뭐 좀 여담입니다만은 그 우크라이나 그때 당시에 그 핵 대응, 미국의 핵 대응이 주로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액션 영화들이죠. 미션 임파서블이라든지 뭐 맷 데이먼이 나왔던 그런 첩보 영화에서도 많이 또 배경으로 되는. 예, 뭐 그때 미소 그 냉전 시대 뭐 그러니까 적이 있으니까 예.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스파이들 영화가 많이 예, 있었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금 아직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죠.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어제 국정원에서 약간 그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그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 2, 3주 안에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리고 그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갈 수도 있다. 또 그 실무 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에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올 수도 있다. 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거는 서른 그 국정원장이 얘기를 한 겁니까? 서훈 원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나온 회의에서 이야기입니다. 나온 얘기고. 그래서 서훈 원장이 했다기보다는 그 여야 3당 간사들이 그 보고받은 내용을 종합해서 나온 아하, 이야기. 그렇게 예. 된 거군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 그 어제 회의는 비공개 회의였죠. 예, 비공개 회의. 비공개 회의였고 서훈 국정원장은 이런 멘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것이고 다만 이 정보위원회에 참석했던 여야 간사들을 통해서 뭐 공개가 된 예. 알려진 그런 내용이라고 얘기가 되는군요. 자, 그렇다면은 11월 중에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물리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이 남북 관계가 참 묘한 게 기억하시겠지만 문 대통령이 그 4월이었나요? 그때 5월이었나? 그때 그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트럼프 대통령과 6월 그 싱가포르 회담이 못할 수도 있다, 무산될 수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을 때 원포인트 회담을 한 적이 그랬었군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남북 관계 같은 경우는 그 좀 뭐랄까 전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에 내려온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이야기이긴 한데 예. 방한 쉽게 가능성은 방한 가능성은 있으나 예.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군요. 오늘 새벽 한미 정상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죠. 예.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좀 구체적으로 봅시다. 예, 그 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라고 국제사회에 제안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하고 남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네. 특히 그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의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그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된 기구들을 유치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네. 만약 문 대통령의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사실상 남북 간 그 군사 충돌 위험성은 거의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 군사 충돌이 이뤄질 만한 장소에 이제 국제기구들이 들어서는 거니까 네.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체제의 안전에 그런 게 되는 거고 우리 측도 좀 항구적인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그 과감한 조치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 김정은 위원장한테 그 북한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 밝은 미래가 약속돼 있다. 다만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예. 결국 그 미국의 목표는 끝없는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거다. 전쟁이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예. 이 남북 문제, 특히 또 북미 문제, 이 문제만큼은
우리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지만 좀 뭔가 좀 풀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좀 듭니다. 오늘 그리고 어제 같은 맥락인데 앞으로 그 북미 협상 그리고 우리 정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풀릴 것으로 봅니까? 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 간의 입장차를 좀 좁혀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앞서 하노이 회담에서도 그 북한의 스몰딜과 미국의 빅딜이 부딪혀가지고 결론을 못 냈는데 사실 최근 기류가 약간은 양쪽이 약 한 발씩 물러서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국이 좀 더 그 중간을 중재할 만한 여유 그 공간이 좀 더 생긴 셈인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게 방금 오늘 문 대통령이 제안했던 그 DMZ의 평화지대화처럼 북한도 괜찮고 미국도 괜찮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서 계속 제안하고 좀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DMZ 평화지대 조성은 뭐 경기, 강원 각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갈망하는 그런 정책인 것 같은데 여기가 되면은 뭐 관광객은 물론이거니와 상당히 상징적인 평화의 상징적인 그런 세계적인 유산으로 남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예. 이번에 또 관심이 있었던 것이 그 한국과 일본 내 정상 만남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문제였죠. 아베 총리와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났습니까? 이번 회동에서는 못 만났습니다. 못 일단 만났습니다. 두 정상의 일정 스케줄 자체가 많이 달랐고 네. 그리고 대신 그 영부인들은 그 다른 별도 행사에서 만나서 포옹하고 그렇게 예. 인사를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뭐 아직 예, 나온 얘기는 뭐 없겠네요. 영부인들의 만남은 뭐 약 일종의 사교 행사이기 때문에 굳이 그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로 가면서 북미 이 관계 그리고 남북 관계가 또 화두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성희 기자 좀 자주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분 좋은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